될까요? 화면 공유도 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 공동 호스트 제가 이렇게 해드린 분들이 수락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글자를 키워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그 1주차 과제 코칭에는 24명이 그 포스팅을 하셔가지고 그 같이 했고요. 2주차 되니까 역시 24명이 하셨고요. 3주차에 조금 힘드셨나 봐요. 네. 사람이 3주 동안 똑같은 거 계속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약간 줄었다가 4주차에 다시 또 힘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22분 잘하셨고요. 네, 이번 주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우리 학원의 하루 소개해드리는 그 포스팅이었죠. 그래서 4주차 1대1 코칭 세션을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네, 미리 여기다 딱 해놓으니까 미리 보시고 다 이렇게 또 선반영을 하시는 네, 주식 시장도 아닌데 선반영을 막 하시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또 함께 보는 맛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짠 옮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수업 노트 안에 4주차 코칭 1대1 그 세션도 다 들어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일정 공지 중요. 네,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 아니에요, 이거.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 네, 8월 그 18일, 19일 이렇게 가는 건데 보통 우리가 금요일 오전 10시에 했는데 그 주만 좀 목요일 오전 10시로 네, 특별히 한 주만 네, 다른 주는 고정이에요. 네, 그 주만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해야 되니까 포스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수요일 자정까지 딱 한 주만 좀 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따로 또 단톡방에도 공지를 올릴 건데요. 네, 어차피 복습하시기 위해서 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니까 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이번 그 드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그거부터 볼게요. 자, 일단 칭찬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에 지금 제가 이번에 올리신 포스팅 22개를 쫙 모아놓은 거거든요. 한번 쭉 넘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썸네일만 한번 보세요. 썸네일. 네. 썸네일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지금 보면, 네. 썸네일이, 네. 요렇게 여기까지. 네. 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썸네일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대표 사진으로다가 지정을 하면은 썸네일이라고, 요걸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네. 처음에 딱 보면은 어떤 그 포스팅인지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이미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저 퀄리티가 일단 좋아지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포스팅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썸네일에는 절공, 열공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혹은 원장님의 그냥 이렇게 정면 사진도 좋아요. 어쨌든 하여튼 절공, 열공 사진으로 모두가 잘 바꿔져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발전하신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 줄바꿈 오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네,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거죠. 네이버 메일로 검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감소해서 발전하신 거 역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문장 길이가 이거 쉽게 바꿔지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스타일에 많이 적응하시면서 많이 짧아졌습니다. 한 문장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좋습니다. 예, 즉, 한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의 숫자가 짧아질수록 사람들이 쉽게 술술술 넘어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현상이고요. 사진을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증거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사진 많이 지금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상담 세트, 이게 상담 문구 지난번에 우리 다 이야기한 거죠. 네, 우리 학원의 상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예약제로 운영하고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톡톡을 해주시면 상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에 있는 원생들에게 그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거. 네, 그렇게 말해주면 이 원장님한테 맡기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집중해서 봐주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좋죠. 상담 세트 사용하신 분들이 올바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잘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제가 뭐였죠? 네, 우리 학원의 일상, 하루 일상을 소개하는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학원의 하루를 소개할까요? 사실 그거는요, 내가 가진 차별적 강점을 부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윤 선생의 학습 프로세스의 장점을 소개하는 거라면 본사가 잘 정리해 놓은 거 그냥 복붙하시면 그거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윤 선생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라는 그 원장의 뭔가 다른,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강점을 넣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스마트 학습법 이런 걸 잘 설명하고 그거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건 좋은데 플러스 나의 차별적 강점이 잘 보이게 그냥 슬쩍 스마트 학습법 밑에 끼워 넣는 거 말고 부각, 여기 부각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탁 튀어나오게. 이 원장님은 특히 윤 선생 그 학원 중에도 특히 이 원장님 때문에 나는 이 학원을 선택할 거야. 엄마는 브랜드 때문에도 선택하지만 원장님을 보고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차별적 강점을 잘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 보시고요. 혹시라도 내 포스팅에 저 원장님으로부터 배울 게 있다 싶은 게 있으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하셔야 돼요. 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는 거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읽고 공감과 댓글을 다는 거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22분 거에는 전부 읽었고 읽지 않으면 이런 걸 만들 수 없겠죠. 읽었고 공감을 눌렀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저도 원장님들만큼이나 시간이 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잘 아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먹으려고 할 때는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데 그때 아무도 거기에 방문해서 이렇게 먹어보는 리뷰를 남기지 않은 음식점 망설여지죠. 선뜻 이렇게 우리 발이 안 갑니다.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봤는데 아무 댓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밋밋합니다. 이거 진짜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읽어주고 거기다가 공감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는 건 이 블로그에 굉장한 응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응원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응원은요, 무슨 인테리어 아저씨가 달아주는 응원이나 하수구 청소하는 아저씨가 그냥 와서 자신의 사업 때문에 해주는 응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끼리 해주는 응원은 진성 응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자로서의 응원이라기보다는 관점을 엄마 관점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게 꼭 좀 달아주시고요. 누군가 와서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댓글이라고 하죠. 네, 그 밑에 또 댓글 다지 마시고 그냥 그 글에 대한 답글로 이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갖다가 꼭 댓글을 또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댓글이 2배가 되죠, 숫자가. 엄마들이 보기에 야 여기는 굉장히 그 이웃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정말 진성 블로그인데 흔히 하는 말로 찐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요 네이버 AI가 보기에도 야 이 블로그는 좋은 컨텐츠를 쓰는 블로그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블로그 이 주인하고 소통도 활발하게 하는 진짜 좋은 블로그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물론 AI가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좋은 블로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앞으로 올려야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네이버도 아무거나 앞에 노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 쓴 시간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이 그만한 정성을 들인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블로그를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나도 배울 점을 찾아가지고 내 거에 발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읽고 공감하고 댓글하는 거, 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대1 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이크쌤, 한바초 둔산동 영어학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도 이 키워드를 그 염두에 두고 쓰셨겠지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뒤에다가,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이 원장님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쓰셨구나라고 이제 한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본 겁니다. 잘하셨고요. 자, 둔산동 한바초 영어학원이라는 키워드를요, 제목, 본문, 사진에 반복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AI한테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야, 나 지금 이 키워드로 글 쓴 멋진 포스팅이거든. 이거 앞에다 올려라. 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잘하셨고요. 중간에 보니까 오타 체크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었네요. 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글의 호흡이 간결하고 정말 술술 넘어가는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상담 안내 세트를 추가하면 좋다라고 쓴 거 보니까 상담 안내 세트가 없었나 보죠? 예, 썸네일 좋은 거 보세요. 이거. 그냥 볼게요. 상담 안내 세트가 없는지. 주주주주주주. 그죠? 없었죠? 네. 맞아요. 자, 이 그 하진이의 슬기로운 생활을 실컷 잘 보여주셨으니까 하진이가 어느 학교 몇 학년인지 잘 아시잖아요. 한바초 몇 학년. 그 엄마들이 야, 우리 애도 보내면 하진이처럼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하세요. 톡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잊지 말고 모든 블로그 포스팅에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 있구나. 네. 보세요. 제가 이게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 메모를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정신 차리고 잘 안 봐서기도 하지만 엄마들도 저처럼 봅니다. 이게 쭉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나의 상담하는 그 안내 문구는요, 항상 우리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런 내용으로 아예 어디 메모장 같은 데 딱 써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복붙 하신 다음에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사실 이 포스팅의 매우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커다랗게 잘 보이게, 또 이렇게 이게 상담 이렇게 요청하는 게 조금 이렇게 그 왠지 영업하는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뒤에다 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큰 글씨로 잘 보이게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은 네. 수성구 중동 과외를 키워드로 쓴 리지 쌤이네요. 우리 볼까요? 어떻게 쓰셨는지. 네. 과외 키워드는 좋아요. 예, 괜찮아요, 이거. 우리 공부방이나 교습소지만 과외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이런 수요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목에 요 꺽쇠 있죠? 꺽쇠가 본문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제목에 들어가는 건 별로예요. 제목에는 특수 문자는 넣지 않는 겁니다. 예,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걸 적 있죠? 예, 넣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 항목이 좋아요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일단 썸네일 잘하셨고요. 인사 항목이 왜 좋다고 했을까요? 그래, 여기. 요 부분 좋다는 말이에요. 키워드 들어가게 소개했고, 나의 닉네임 소개했고, 네. 요런 식으로 인사말 하는 거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리지쌤은요, 이 스타일이 있어요. 딱. 여러 번 제가 몇 번 포스팅을 보니까 이 굉장히 친근하게 말 건네는 그 스타일이세요. 이 글 쓰는 스타일도요. 좋은 겁니다. 그거 구어체로 쓰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요 키읔하고 히읗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아, 카톡에서는 괜찮은데 포스팅할 때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다음에 원생 이름 표시하셨는데요. ABC라고 하셨어요. 네. ABC 아니에요. 우리 원생은 절대 ABC로 부르시면 안 돼요. 가명도 괜찮으니까요. 땡땡초 몇 학년 누구라고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람으로 그렇게 꼭 집어 불러주시는 게 좋고요. 가명이라고 매번 이름 옆에 가명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맨 뒤에 우리 그 원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써주시면 돼요. 가명이라고 계속 써 있으면 이렇게
읽다가 엄마들이 이렇게 턱탁 그게 좀 걸려요,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가명이라는 표현은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하셔도 되니까요. 네, 요렇게 ABC보다는 반드시 요렇게 써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진 캡션이 똑같다요라고 제가 썼는데 보니까 베플리 영어 듣기에 푹 빠진 베플리 영어 듣기를 하는 친구들 1대1 수업 중인 친구 여기다 요거 친구 수성구 중동 친구 이렇게 이 사진 캡션이 아니라 그 동영상 캡션이 똑같았군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동영상 캡션도 요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보면 좋은 글 소개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하셨죠. 네, 함께 보시면 좋은 글은 문장 링크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 링크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좋습니다. 톡톡이가 안 보인다. 그쵸? 톡톡을 안 하셨군요. 네, 톡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나경쌤은 네, 글꽃초 우리 나경쌤 이번에 그 우영우 행사에서 발표자로 또 추천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썸네일 멋있어요. 네, 되게 멋있어요. 일단 그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게 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강점을 갖다 이렇게 사진으로 자랑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사진 중 한두 개에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라고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보시죠. 쫙 있는데요. 사진에 키워드가 없죠. 네. 여기도 키워드가 아니죠. 그죠? 네. 사진 중 한두 개에는 특히 앞쪽 사진 한두 개에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글꽃초 1대1 과외영어학원 이 표현을 넣어서 뭔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포함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원생 소개할 때는요. 특히 서두에 딱 서두에 어, 땡땡초 땡학년 정보를 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라는 게 가명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땡땡초 땡학년이라고 자꾸 제가 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실제 엄마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글꽃초 3학년 엄마예요. 그러면 글꽃초 3학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그 포스팅을 이탈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2학년이면 그 포스팅을 이탈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친구네. 어떻게 하고 있지?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 있는 학원,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보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에요. 다른 학원보다 몇만 원 비싸도 거기 보냅니다. 애가 좋아할 테니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 싫어하는 애 있나요? 네, 좋아하죠. 특히 엄마가 더 좋아하죠. 그래서 요거 구체적인 정보를 꼭 넣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글꽃초 2학년 우등생 우혁이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엄마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우혁이 엄마도 기분은 좋겠죠? 필수 구성품이 잘 들어간 좋은 포스팅이라고 제가 했죠. 예, 나경쌤 이 포스팅이 그래요. 이거 잘 이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참고해 보시면 다른 원장님들에게도 도움될 겁니다. 요거 7개 나열하신 거 있죠? 요거는 제가 후에 가서 다른 원장님 그 피드백 해드리면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은 조금 그 구성을 바꿔보시는 걸 좀 제안 드리려고 하니까 그건 좀 기다려 주시고요. 나경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원장님이네요. 네. 이 원장님은 황성동 영어학원이거든요. 키워드 1등 노출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동 영어학원은 이제 잠깐 빼놓으시고 노려야 할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실 때가 됐습니다. 다른 키워드 10개 조립해 놓으셨죠? 네, 다른 원장님들도 다 10개 이상 조립해 놓으셨을 텐데 자, 1등 노출 내가 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내가 검색해보고 내가 이 키워드가 지금 1등 노출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아이들을 땡땡초 땡학년 누구로 예쁜 이름을 붙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피드백을 넣었을까요? 한번 보죠. 그렇죠. 우리 귀요미들 얘기하고 쭈쭈쭈쭈쭉 넘어가도 귀요미만 있지. 그렇죠. 얼리버드 귀요미가 아니에요. 황성초 3학년 우등생
수연이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가명도 좋다고 했어요. 반드시 실사람의 이름으로 보이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밑에 쭉 가다 보니까 원어민 화상 영어에 대한 그 설명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보니까 이 원장님이 그 굉장히 글의 길이가 길어요. 포스팅 길이가. 이건 필력이 좋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보가 조금 많아요. 엄마가 한 번에 읽기에. 그래서 원어민 화상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별도 포스팅으로다가 그 한번 터치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황성동에도 원어민 공부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있는데, 저 학원 보내면 그것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네? 라고 해서 좋은 셀링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거는 아꼈다가 별도 소재로 활용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학원의 하루 일과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이론, 뭔가 여기 오징어 이론이 있었거든요. 예, 오징어 이론이 뭘지 좀 궁금해요. 예, 근데 사실 그 다음에 이 오징어 이론이 궁금해 갖고 얘를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고 다시 찾아와서 엄마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쓰시더라도 오징어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일단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그 일단 궁금증, 기본 궁금증은 해결되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를 좀 친구 추가, 이웃 추가 해놓고 다음에 또 오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보고 다음번에 만약에 못 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정보는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릴리쌤이네요. 네. 관양동 영어 그리고 해오름 초등학교를 키워드로 잡은 릴리쌤. 네, 잘하셨고요. 얼굴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썸네일 좋아요. 그리고 키워드도 잘 쓰셨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시고 3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지만 초 5, 6, 고학년이 되면서 급하게 오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서두의 초 5, 6학년을 이렇게 딱 꼭 집어 타겟팅 하려는 시도가 약간 느껴져요. 이거 좋은 시도예요. 근데 이렇게 시도하실 거면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요, 대놓고 관양동 해오름초 영어가 늦었다고 고민하는 학부모님이라면 꼭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당신 말이야 거기 가는 당신 빨간 옷 입은 이렇게 딱 집어 부르듯이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타겟팅을 해서 요 포스팅을 하시는 게 의도였다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로막대 소제목. 자, 아까도 제가 이 세로막대 소제목이라고 볼게요. 요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세로막대 소제목은요. 너무 길어지면 엄마들이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못 해요. 세로막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 독자 여러분, 이번 포스팅에서 내가 할 말은 이거 3개예요. 혹은 이거 4개예요. 라고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 시작하기 전에 왜 1분 동안 오늘의 주요 뉴스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한 7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치거든요. 딱 3개나 4개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얘기는 7개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바로 그룹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비슷한 성격을 가진 3개나 4개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은 7개 할 말이 있더라도 3개나 4개로 줄여서 여기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 워크플로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하나 들어가고 안으로 하나 들어간 게 너무 많은 것 같으면 하나 몇 개를 묶어서 더 집어넣어서 그룹핑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 어떻게 잘 돼 있는 케이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셨죠? 간결할수록. 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요것들을 조금 묶어서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원장님들도 거의 비슷했어요. 등원과 학습 준비 그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하는 본학습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체크 블럭이 있고 보충 및 귀가 블럭이 있고 대략 한 3-4개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아요. 등원에서 학습 준비하고 본학습하고 마무리해서 귀가하는 거. 크게 보면 3가지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 만약에 하나 정도 더 넣어 본다면은 그 마무리 전에 1대1 체크는 되게 매력이
적인 포인트니까 그런 걸 좀 하나 소제목으로 독립시켜 갖고 한 4개 정도로 구성한다든지. 4개의 블럭으로 한 다음에 본학습 부분은 그 본학습 블럭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나눠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처음에 엄마들이 허걱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아 내가 읽을 게 3개 4 개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7, 8 개를 한꺼번에 주면은 '이렇게 많아? 아이고 복잡하다.' 이렇게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릴리셈 확인 부분이 있는데요. 뭔 얘기냐? 쭉 내려가 보면요. 어디 있을까요? 이 릴리셈의 확인 부분이. 아. 이 릴리쌤과 확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릴리쌤이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얘가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좀 더 눈에 요거 하이라이트 하신 것도 잘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좋으면서도 약간 그 항목형이에요, 지금 보면은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꺽쇠 인용구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릴리쌤이 어떤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확인해 주는지 처리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예. 발음, 본문 이해도, 키포인트 이해도 이거 다 릴리 쌤이 확인해 주는 포인트들이잖아요. 얘를 한번 딱 이렇게 잘 보이게 돋보이게 처리 한번 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평가 얘기도 하셨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글이 많아졌어요. 이 진단 평가는요, 사실은 별도 포스팅에서 자랑할 만한 좋은 소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진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 진단 평가는 여기서는 그렇다고 완전히 빼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상세 내용은 별도 포스팅에서 소개하시는 거로 예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백링크 문장 한번 볼게요. 백링크가 보니까 그쵸. 이게 지금 하나의 백링크인데 길죠. 백링크를 문장으로 걸을 때는요. 원래 글의 제목을 다 꼭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얘를 간단하게 한 줄에 들어갈 수 있게 줄여서 보여주시면 좋아요. 음. 얘는 그리고 키워드를 꼭 넣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백링크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해오름 초등학교의 새 해오름 초등학교 뭐 몇 학년 누구의 영어 성공기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들어오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링크는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황쌤. 썸네일 좋죠? 네. 잘하셨고요. 동서초 영어학원이 황쌤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도입부. 오늘은 더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입부 오늘은 더블. 아, 요 문장이 도입부에 처음에 오늘은 두 번 이렇게 쓰신 것 제가 이야기했나 봐요. 이게 소리내어 포스팅한 다음에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어색함이 느껴지실 때 한번 예,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번 봐주시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서초 5학년 지우 있잖아요. 여기. 동서초 5학년 지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서초 5학년 엄마들한테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꽂히는 말입니다. 저 말이. 그래서요. 우리의 의도는 지우 친구 엄마들 이것 좀 보세요 하는 거니까 얘를 여기에만 언급하지 말고 중간에 적절한 시점에 동서초 5학년 지우라고 한 번 더 써주세요. 지우를 가리킬 때. 네. 어느 시점인가 지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우 중에 동서초 5학년이라는 말을 한 번 더 해도 너무 어색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한 2번 정도만 더 반복해 주세요. 계속 읽으면서 엄마가 이 지우 지우랑 같이 우리 애도 여기에다 좀 황쌤한테 보내서 공부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황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민경쌤 보겠어요. 자, 어때요? 이 썸네일 좋죠? 네, 썸네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아마도 복수동 영어 교습소를 키워드로 하신 것 같아요. 도현이 좋아요, 도현이. 네, 여기에다가 땡땡초 5학년 도현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5가지로 해주셨고요. 쭉쭉 잘 나갑니다. 신개초였군요. 이 베플리 평가 얘기가 중간에 있었는데요. 원장님들이 베플리 평가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혹은 4스킬 베플리라고도 쓰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엄마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베풀리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풀리 평가라는 말을 쓰시려면은요, 이게 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보충 설명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베풀리라는 포스킬 베풀리 이런 말을 아예 하지 않고요. 포스킬이 뭐죠?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능력을 모두 매일 평가해 준다는 게 베풀리 평가 아니에요, 결국? 네, 그렇게 그냥 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우리가 해주는 일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베풀리 평가 혹은 포스킬 베풀리라는 단어를 쓰실 거면 그게 뭔지 꼭 설명하셔야 됩니다. 엄마도 아직은 모르고 네이버 AI도 모릅니다. 베풀리 평가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구조와 흐름이 잘 자리 잡힌 좋은 글이라고 했습니다. 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내 거랑 비교해 보시면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이 민경쌤의 이 포스팅은요, 민경쌤 스스로에게 하나의 모델이 돼야 돼요. 원생이 여러 명 있을 텐데요. 그 한 명 한 명을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포스팅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로 다른 학교 학년을 넣으면요. 그 학교 학년 엄마들에게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미정쌤입니다. 도마동 영어학원의 미정쌤이죠. 썸네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엮어서 하셨는데요. 이것도 좋아요. 잘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도마동 영어학원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학습 단계에 이렇게 예, 닉네임을 붙여준 거 좋습니다. 왜 이걸 좋다고 말하는 걸까요? 꼭 이렇게 다 하시라는 말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간에 닉네임을 붙여주면은요. 워밍업 트레이닝 쿨다운이라는 거 엄마들이 기억할까요? 네,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스마트 학습법 5단계나 혹은 거기에 앞뒤에 붙여서 7단계로다가 쭉 한 거는요. 죽었다 깨나도 엄마들이 읽고 난 다음에 5분 있다 물어보면 절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닉네임은 그런 겁니다. 저 닉네임은요. 윤 선생의 공식 용어도 아니고요. 무슨 영어 교육 학회의 공식 용어도 아닌데 너무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렇게 말한다고 해 갖고 누가 문제 삼는 사람도 없어요. 저 스마트한 전략이세요. 잘하셨어요. 네, 요런 식으로 응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딱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3개가 다가 아닐 거예요. 아마 안으로 내려가면은요. 그 구체적인 단계가 학습 방법이 다 또 설명은 돼 있어요. 저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요거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초육 친구라는 말을 쓰셨어요. 네. 초육 친구. 어딘가에 있어요. 제가 지금 빨리 못 찾고 있는데요. 미정쌤이 누군가를 중2 여자친구, 초육 친구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한 거 있죠? 땡땡초 초육 누구. 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가명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은 그리고 요거 아주 좋은 거예요. 요 인용구 요거.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저는 1대1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뭐 이런 게 그냥 서술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엄마가 읽다가 한번 정신 차리고 딱 보게 이렇게 주목시키잖아요. 그리고 엄마들 이거 궁금하잖아요, 진짜. 애들이 혼자 저렇게 공부하면 선생은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엄마의 말을 대신해 준 거예요, 지금 미정쌤이.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아이들이 음원 학습을 할 때 선생님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좋아요. 줄바꿈 체크하라고 제가 여기다 쓴 거 보니까 네, 미정쌤 어딘가에 줄바꿈이 어색한 그렇죠. 이런 거. 네, 작은 바램을 안 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문단으로 쭉 엔터 안 넣고 몇 줄을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줄마다 엔터를 넣어서 바꾸시는 분들은 이런 거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어디 저 뒤에 가니까 예쁜 말 한 스푼
따뜻한 격려 한 모금. 이 좋아요. 예. 이렇게 요런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예. 요런 게 있으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장님들? 원장님들 메모해 놓으세요. 원장님들 앞으로 평생 혹은 굉장히 오랜 세월 블로그 하셔야 되거든요. 블로거예요. 블로거들은 요런 거 있으면요. 내 블로그 포스팅에도 언젠가 저거 한번 써먹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이런 걸 메모하실 때 제가 여기다 하나 원장님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뭡니까 이거?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이 해 아래. 우리 다 해 아래 살죠? 해 아래에는요. 새로운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쁜 말 한 스푼 따뜻한 격려 한 모금이 세상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표현인데 미정쌤이 지금 이렇게 창조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이전에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미정쌤이 쓴 거 보고 여러분들도 딱 보고 좋은데? 딱 이렇게 메모 같은 거 해놓으셨다가 내 블로그에 꼭 한번 써먹어 보시고 이거 이외에도 좋은 표현들 나오면은 메모에다가 써먹으면 좋습니다. 좋은 작가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미정쌤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백링크가 어때요? 백링크. 예, 잘하셨어요. 백링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미정쌤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도마동 영어학원 윤 선생을 소개합니다. 벌써 2개 소개할 게 있잖아요. 백링크 1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 해도 돼요. 네, 3개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하실 때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지니쌤 보겠습니다. 네. 해밀초 1대1 영어 공부방이 그 키워드죠. 좋죠, 요거. 뒷모습 사진 찍으신 거. 자, 이제 원장님들 다 선수 되셨어요. 이렇게 아이들 저 프라이버시 전혀 지장 안 가게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블로그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름 한글로 제인 가명 쓰셨는데요. 요 제인 설마 제인을 못 읽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글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인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몇 번에 한 번은요. 해밀초 3학년 제인이라고 해주세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숙제와 상담 얘기가 있었어요. 어딘가에 있었는데요. 네, 숙제와 상담 이야기가 요거. 예. 숙제와 상담이요. 조금 뭐 인용구 박스 처리를 한다든지 하이라이트를 건다든지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도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고 특히 학습 상담 관련된 내용은요. 이거 어떻게 문자나 전화 있군요. 네. 요 학습 상담은요. 내가 이 블로그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돋보이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자 계속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문장으로 백링크 걸어주세요. 여기 지금 없죠? 그리고 지도 없죠? 그리고 톡톡. 톡톡 우리 지니 쌤이 어디가 막혔다고 하신 그 선생님이죠? 저 원장님이죠? 아, 음, 막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처리해 주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다셔야 됩니다. 예, 천천히 반드시 다시고요. 이따 한번 하는 과정, 톡톡 하는 과정을 한번 리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리뷰하면 어디가 막혔는지 혹시 여기 들어와 계시면 말미에 질문 한번 하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칭 들으시면서 질문 생기시는 거 있으면요. 채팅창에다가 남겨놓으세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할게요. 다 이게 내가 기억했다가 마지막에 질문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됐는데 기억이 안 나. 네, 늘상 있는 일이죠. 네,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은옥쌤, 후평동 영어학원이 아마 키워드인 것 같고요. 자, 썸네일 좋아요. 은옥쌤도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지금 포스팅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전체를요, 제가 다른 원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한 3, 4개 블럭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 3, 4개 블럭으로. 뭔가 이렇게 블럭이 제가 보기에 조금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럭을 구성한 다음에는 어떤 블럭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 건지 서두에
한번 가줘야 돼요. 예. 제가 요 3, 4개 블럭으로 자꾸 쓰라는 이야기가요. 미국 대학에 가면은 뭐 대학 아니죠. 고등학교부터 그렇죠. 5 블럭으로 라이팅하는 거 굉장히 많이 훈련시킵니다. 기본이에요. 1000단어로 쓰든 4000단어로 쓰든 5 블럭으로 라이팅하는 거 굉장히 많이 시키죠. 그게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일단 서론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론에 한 3개 정도의 내 핵심 논점이 있는 거죠. 그죠? 1번 논점, 2번 논점, 3번 논점.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있고. 그럼 딱 5개의 블럭이 나오잖아요. 이 5개의 블럭으로 글을 쓰면 굉장히 탄탄합니다, 글이. 글이 굉장히 균형 잡히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문성 있어 보입니다. 예. 글은 항상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내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묶어서 3개 블럭 정도로다가 핵심 요점은 하나의 글에 3개 이상의 요점을 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하나의 주제로 3개 이상의 소제목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소제목 아래 세부점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단 이 모든 걸 그냥 병렬 나열하면은 사람들이 허걱하게 되니까 내 글에는 3개의 요점밖에 없어라는 걸 서론에 말씀하시고 결론에는 자, 내가 오늘 말한 3개의 요점 잘 알았지? 이렇게 한번 마무리 매조지를 해주시면은 개운하거든요, 읽은 사람이. 그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명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메모한 거 보니까요. 가명이라고 어딘가에 쓰셨는데 제가 지금 못 찾나? 음, 다른 거하고 제가 혼동했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명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필요하죠. 그런데 매번 쓰거나 여러 번 쓸 필요 없고요. 제일 뒷부분에다가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명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매번 쓰실 필요 없어요. 그게 매번 있으면 또 읽다가 그게 조금 이렇게 톡톡 걸리죠. 읽는 엄마들한테. 자, 은옥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 레이첼 쌤을 보겠어요. 네, 좋아요. 썸네일. 아마도 한설동 영어학원이 그거 같죠? 키워드.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네, 줄바꿈 주의하라고 제가 쓴 거 보니까 줄바꿈에 뭐가 조금 어색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중간 정렬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 요건 차라리 여기 이루어져부터 줄을 바꿔주는 게 좋죠. 여기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는 거가 이런 게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예고 소제목이 있고요. 그죠? 예고 소제목이 있고 진짜 소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했으면은 그거랑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아마도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여튼 다이렉트로 링크가 잘 안 돼요. 네이버는 AI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우리처럼 생각을 해갖고 연결을 하지 않고 앞에 거랑 뭐가 잘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묶음이니까 소제목은 얘에서 소개한 거로다가 써주시고 얘는 세부점으로다가 다르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예고 소제목과 리얼 소제목을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은데 제가 이 레이첼 쌤 글을 쭉 읽어보니까 학습 준비 단계가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단계가 있고요. 1대1 밀착 지도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거로 처리해 주시고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소소한 점들은 그 세부 내용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넘어가 보면요. 상담 안내가 없어요. 그렇죠? 상담 안내 있어야 되고요. 또 문장 링크 이미 그동안 한 포스팅들이 있잖아요. 걔를 문장 링크 해주시고요. 지도 넣어주시고요. 톡톡도 붙여주시고요. 네, 그런 거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음에 해나쌤이네요. 네, 해나쌤 범계초 영어학원. 범계초 영어학원이 네, 키워드고요. 자, 오타 체크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모두 공통입니다. 오타 체크요. 뭔가 어딘가에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타 체크라고 아마 썼을 거예요. 오타 체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엔가 제가 그 오타를 보았을 것입니다. 네. 지금 빨리 찾으려니까 제가 못 찾는데 그 오타 체크 다시 한번 꼭 하시고요. 오타 체크를 쉽게 하는 방법은요. 뭘까요? 맞춤법 검사입니다. 맞춤법 검사. 원장님들 맞춤법 검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블로그 짠 블로그 포스팅을 다 실컷 했어요. 그 다음에 발행하기 전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죠. 요거. 맞춤법 보이죠? 예. 얘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쫙 맞춤법 틀린 거 이게 뜨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꼭 맞춤법 검사하는 거, 예.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요거, 예. 이 네이버 에디터가요. 꽤 쓸만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가 굉장히 좋아요. 네,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소제목과 주요점으로 단단한 구조를 만들기. 제가 아까 말한 단단한 구조 있잖아요. 서론과 결론이 있고 주요점 3개를 미리 예고하고 그 주요점 3개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하는 그런 구조. 예. 소제목 3개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서론 결론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보통은 학습 준비하고 메인 학습 소개하고 내가 1대1 과외식으로 밀착 지도하고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나의 어필하는 거. 보통 그 3개 정도 하면 좋거든요. 대개 우리가 쓴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3개의 갈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뭐 소독하고 어쩌고 저쩌고는 이 학습 준비에 넣어주면 되죠. 그죠? 예. 메인 학습에 한 5개 정도의 단계가 있다? 여기에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대1 과외 요구. 근데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건 이거 아닌가요? 네. 왔을 때 애들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몸과 마음이 준비되게 내가 케어해 준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메인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1대1로 아이를 가해처럼 챙겨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말은 이거잖아요. 상담 안내하는 거. 그리고 뭐 톡톡 넣고 지도 넣고 백링크 넣고 하는 거. 결국은 이게 다거든요. 네. 이 그 글의 어떤 구조를 짜놓고 그 안에다가 내 내용을 갖다가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글이 더 잘 써집니다. 네. 좋고요. 요거. 등원하자마자 스스로 소독하는 친구가 아니고요. 땡땡초 땡강년 이름이에요. 물론 가명이고요. 자, 지도와 톡톡. 지도, 톡톡. 좋아요. 잘하셨어요. 예. 자, 저는 왜 이렇게 톡톡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네, 원장님들 여기 전화번호도 있어서 문자로도 엄마들이 연락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톡톡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엄마들이 그런 마음이 들죠. 내 전화번호가 원장님한테 문자 보내면 원장님한테 노출이 되니까 원장님들은 물론 안 그러시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 있죠? 전화번호를 어디다 하나 남겼더니 그냥 관심도 없는데 줄기차게 전화가 와. 매번 와. 바쁠 때도 와. 시도 때도 없이 문자 와. 정말 학을 띈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잘 안 줘요, 전화번호를. 예. 정말 마음을 정한 단계가 가야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럴 때 이 네이버 톡톡은요, 나의 정보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거든요. 이게 없고 전화번호만 있으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전화번호 한번 남기면 계속 전화 오고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컨택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그냥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정말. 조그만 턱도 있으면 안 돼요. 오다가 턱 걸려갖고 거기서 멈추는 일이 절대 없게 모든 엄마가 프리하게 올 수 있게 톡톡을 꼭 한번 달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톡톡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꼼꼼히 윤쌤 보겠습니다.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꼼꼼윤쌤 좋아요. 네. 썸네일 좋죠? 차산초 영어 공부방이 키워드예요. 자, 제목에 가명이라고 쓰셨어요. 물론 가명인 거죠. 그런데 제목에는 쓰지 마세요. 제목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제목은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 없어요. 제일 뒤에 어차피 쓸 거니까. 한번 볼게요. 네, 제목에는 가명 안 써도 되고요. 이제 이 가명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가 꼼꼼 그 윤쌤 거에서 되게 좋았던 거 영어 공부방 규칙이 있어요. 규칙.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규칙 이거. 그라운드 룰이라고 보통 음, 미국 그 클래스룸에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라운드 룰이 있어요. 예. 처음에 오면은요, 뭐 교칙 이런 거 말고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합의하는 그라운드 룰이 있어요. 우리도 제가 처음에 킥오프 미팅 할 때 그라운드 룰을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예,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과제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 과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해갖고 그렇게 정한 거. 그런 게 그라운드 룰이거든요. 예, 그라운드 룰이 있는 학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 룰 진짜 좋아요. 네, 제가 학원 진짜 잘하는 원장님한테 요거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다 화장실 가는 거, 물 마시는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네, 요거. 엄마들이 요거만 봐도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요. 야, 이 선생님 다른 거 안 봐도 알겠네. 예. 왜냐하면 엄마들이 알거든요. 애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부산하게 집중 못하고 그러는지. 이게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고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원장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넣어주세요. 블로그에다가 우리 학원 이런 거 있다고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소소한데 진짜 중요한 루틴이에요. 어, 그 윤쌤은요, 줄바꿈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줄바꿈 주의라고 해놓은 거 보면은 뭔가 어디 줄바꿈이 조금 어색한 곳이 이런 거, 니다. 뭔가, 저는 이렇게 엔터를 매 줄에다가 넣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까다롭긴 해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아예 그냥 세 단어에 한 번씩 줄바꿈을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셨네요, 대개는. 보니까. 근데 여기에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슬기는 메일 녹음 학습으로 여기까지 그냥 끊어갖고 여기다 엔터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매번 매주를 갖다가 엔터를 넣으시는 분들은 호흡을 짧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포스킬 베플리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 엄마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게 뭐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친절한 설명 넣어주면 좋고요. 아니면 용어 대신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네, 풀어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 대처 소개 그것도 좋았어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요즘에 좀 엄마들이 염려하죠. 요거 네, 잘하셨어요. 어, 오타 있었어요. 그리고 오타 영여 네, 요거 맞춤법 검사 한 번씩 하시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길 요거 너무 슬쩍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커다랗게 함께 보면 좋은 걸 넣어주시고요. 링크하시고 요건 한 줄로 조금 줄여가지고 문장 링크 걸으시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켈리쌤이네요. 네. 켈리쌤 좋아요. 네, 썸네일 좋고요. 죽백동 간해초 영어과외 그죠? 소제목 구성이 좋다고 제가 썼네요. 어떻게 하셨길래 썼을까요? 네. 본학습, 평가, 그림 사전 읽기, 단어 알파벳 쓰기, 시험. 네. 요렇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뭔가 독특해요. 엄마들이 보기에 이거 그 어디 프랜차이즈나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용어 같지 않고 엄마들이 다 알만한 굉장히 익숙해요. 뭐 하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뒤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물론 본학습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프렌들리해요. 학습 방법이나 과정을 소개할 때는 엄마에게 프렌들리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보고 이 대충 뭐 하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엄마 눈높이 맞추어서 설명한 거. 예, 그래서 소제목 구성을 제가 좋다고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 선생 학습 프로세스가 본학습 하나에 다 들어갔죠. 평가에까지 물론 포함해서 하나씩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그걸 다 나열하면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지금 내가 8개나 되는 걸 다 읽어야 돼? 그리고 읽은 다음에 뭘 읽었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은요. 간해초 몇 학년 누구라고 왜 요거 하는 건지 약간 말씀드렸죠? 반복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딩 한번 가볼게요. 엔딩 어떻게 하셨는지. 아, 엔딩 순서는요. 보세요. 상담 안내 있고요. 그다음에 백링크 있고요. 지도 있고요. 톡톡이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쭉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 순서는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모든 포스팅에서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 순서가. 예.
마치 기업 같아요. 그렇게 항상 일정한 루틴으로다가 해주면은요, 아, 여기는 정해진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 체계적인 곳이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그리고 요 순서로 하는 게 잘하는 원장님이나 큰 학원들에서 하는 방식인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요, 나름의 고민을 거쳐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해서 그 고민을 하지 않고도, 예, 거인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백링크 글자 수를 조금 줄여가지고요, 한 줄에 하나씩 넣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열정윤 쌤이네요. 좋아요. 요거 좋아요. 썸네일. 열정윤 쌤은 명선처 영어 공부방이에요. 그죠? 네, 볼게요. 소제목 구성 좋아요. 네. 세 개로 하셨죠? 네. 이렇게 세 개로 하면은 엄마들이, 아, 내가 세 가지를 보겠구나 판단이 되죠? 그리고 사실 번역서 관리 안에 주요점을 다시, 네, 부제목으로다가 하셨죠? 네, 이렇게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명선초 2학년 지민이, 이거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렇게 처리하신 거 잘하신 겁니다. 예고한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엄마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1, 2, 3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1번은 이거고요. 2번은 이거고요. 3번은 이거고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1, 2, 3 잘 아셨죠? 상담 신청해보세요. 이렇게 가야지, 어머니 제가 라고 한 다음에 1번,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올지도 모르는데 대뜸 1번이 나온다. 혹은 1, 2, 3을 말씀드릴게요 한 다음에 1번으로 말하겠다고 한 내용이 안 나오고 다른 내용이 나온다. 이 길을 잃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내가 길을 잃었나? 이거 뭐 어려운 글인가?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 소제목 구성하고 그 예고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방식으로, 네, 열정윤 쌤 잘 하셨습니다. 제일 뒤에도, 네, 보세요. 딱 정확하게 스탠다드로 쭉 나갔죠? 그 순서대로. 요거는 한 줄로 줄여주시고요. 다음은 줄리쌤. 아, 줄리쌤 축하드립니다. 네, 줄리쌤 축하드립니다. 자, 줄리쌤에게 축하드린다고 우리 저 채팅방에다가 축하의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중간에 좀 피곤하시니까 집중 유지를 위해서 잠깐 매우 짧은 미니 브레이크로 저렇게 오픈하시는 원장님이 또 우리 같은 방에 있으니까 축하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잘 되실 거예요. 따뜻한 카리스마 줄리쌤. 네. 아, 얼마나 또 설레고 긴장도 되고 그런 때입니까? 별내 한별초. 별내 최고의 학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픈 이벤트를 포스팅을 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일단. 네, 잘하셨고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멋지네요. 백링크 한번 볼게요. 백링크는요, 네, 한 줄로 줄여서 이걸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카톡 채널도 만드셨어요, 벌써. 원장님 아직 오픈도 전에 카톡 채널까지 만드시고 대단하십니다. 카톡 채널도 엄마에게 내 전화번호 노출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나에게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저거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 톡톡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줄리쌤은 네이버 톡톡은 없고 카톡만 있어요. 제가 카톡 채널과 네이버 톡톡을 이렇게 한번 맞붙여 놨습니다.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둘 다 하는 게 좋은데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는 카톡 채널보다는 톡톡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는요, 블로그 계정을 주고 여기다 포스팅하는데 이 뭐 서버 비용하고 뭐 이런 시스템 사용하는데 우리 원장님들한테 돈을 내라는 말을 안 해요. 다 자기가 돈을 냈죠. 원장님들의 어떤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다른 데서 물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네이버는 원장님의 블로그가 다른 네이버의 경쟁 사업자들에게로 네이버 독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예,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불이익 받아요. 여기서 불이익이란 뭘까요? 블로그에서 노출을 앞에다 안 시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카톡 채널도요,
사실은 저는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넣으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예. 네이버가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근데 네이버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톡톡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도 넣어주세요. 지도 만드셨잖아요. 스마트 플레이스 그것도 넣어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요 카톡 채널 만드시는 거 지난번에 그 제가 하태준 차장님이 강의하는 거 들어봤는데 되게 편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선호하는 엄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 블로그 하실 때는 네, 톡톡을 더 애용해 주실 것을 네, 제안 드립니다. 줄리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쌤이네요. 석수초 영어학원이 네, 키워드고요. 자, 좋죠, 여기. 네, 아이들 공부하는 거. 즐공, 열공, 항상 정답입니다. 소제목과 내용 매칭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소제목은 내용과 매칭이 돼야 됩니다. 스팀 수업이란 석수초 영어 스팀 수업. 여기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몸, 뼈, 근육, 관절의 역할. 네, 여기 나온 내용이 밑에 나오긴 하는데 요 순서와 요 내용의 어떤 그 뎁스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요 단어 학습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고한 거와 밑에가 글자가까지 그냥 딱 맞아 떨어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대략 오쌤 경우에는 뭐 등원 보통 이렇게 등원과 학습 준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본학습을 어떻게 했다 마무리와 하원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 안쪽 구성을 조금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안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본학습의 세부 수업 내용에다가 스팀 수업의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스팀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런 걸 공부했다라는 것도 안에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 주요 단어 학습하고 하는 것도 다 본학습에 해당되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안의 내용을 조금 그 구조적으로 배치를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등장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학교 학년 이름이 다 있죠. 물론 이름은 가명으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함께 보면 좋은 글은 이렇게 통째로 붙이는 거 말고 문장 링크로 넣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톡톡이 없어요. 그리고 톡톡 꼭 추가해 주시고요. 자, 제가 여기 댓글에 달아주는 답글을 봤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누군가 이렇게 달아줬어요. 응원하려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절대요, 원장님, 여기에서 내가 부족하다 이런 거, 물론 겸손한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는요, 겸손이 필요한 지점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댓글을 달아줬을 때 답글은요, 딱 이 세 가지만 넣으셔야 돼요. 감사, 그 다음에 자신감의 표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 긍정적이고 또 나의 훌륭하고 좋은 점만을 보여주시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나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요. 그거는요. 그건 나의 몫이에요. 내가 그냥 요건 조금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내부끼리 선수끼리 서로 이렇게 검토해주고 고치면 되는 거고요. 학부모가 보는 공간입니다. 댓글과 답글을 오히려 본문 포스팅보다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학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과 답글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 경아쌤 보겠습니다. 경아쌤, 지곡초 영어 공부방인 것 같아요. 키워드 좋고요. 이 제목을 제가 조금 여기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차라리 지곡초 영어 공부방의 하루 수업을 소개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줘도 괜찮아요. 이 제목은요, 원장님 뭘까요? 경쟁자 탑 5하고 그 경쟁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원장님이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이 제목은 엄마들 눈에 띌 일도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5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첫 화면에서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엄마가 무조건 1번을 누르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한번 쭉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관심이 가는 제목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제목은요. 이 동네 이 키워드의 탑 5하고 경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곡초 영어 공부방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무슨 내용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아요. 제목에 어떤 말을 써서 엄마들의 관심을 후크할 것인가 항상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어텐션이 10개가 있으면 제목에 적어도 3 정도는 가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제목을 다시 보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때 처음에 킥오프 때 말씀드렸는데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쓴 다음에 제목을 고쳐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쓰면서 충분히 활성화된 나의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목을 매력적으로 한 번 더 손 봐야 됩니다. 자, 소제목으로 예고하고 진입해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바로 다이렉트 진입했어요. 소제목으로도 한번 예고해 주세요. 엄마, 서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오늘 할 이야기가 이거가 있어요 라는 말을 하시라는 거죠. 그 얘기는 대략 이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번 똑같아요. 요거 그 다음에 본문 소제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원생 소개. 민수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누군가 있는데요. 원생 소개는요. 서두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 지곡초 3학년 민수가 하루 동안 파닉스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같이 따라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앞에 써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엄마한테. 그래서 앞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하고 사진을 풍성하게 사용하신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 사용하실 때 말로 거기에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 영상은 무슨 활동에 대한 영상이에요. 사진은 뭐뭐예요. 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일단 네이버가 이게 뭐지? 그냥 영상과 사진이 막 올라왔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그것만 보고 알 수가 없거든요. AI는. 이게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지금 이 내용으로 온 포스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앞에다 올려주는 거고 엄마도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넣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따라 말하기를 녹음했는데 그거를 보면 아이가 굉장히 잘 듣고 집중해서 듣는 그런 활동이고 그거를 하면 어떤 능력이 좋아지고 굉장히 유창하게 잘 따라 말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 영상에 관한 내용을 밑에다가 적어 주셔야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은 그렇죠. 없죠. 상담 안내, 그죠? 백링크, 지도, 톡톡 그러한 것들을 밑에다 쭉 루틴으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년윤쌤 가겠습니다. 둔천초 만년초 영어거의 키워드예요. 썸네일 좋았고요. 자, 학교 키워드 많이 잡으셨어요. 예, 둔천, 만년, 새로남 많이 있는데요. 한 번에 다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앞으로 블로그 포스팅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캡션 아래에다가요. 둔천초, 만년초, 새로남초 키워드가 이제 여러 개가 다 보니까는 여기가 길어지죠. 이렇게. 네.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둔천초 2학년 누구의 파닉스 학습 그런 식으로 소개해 주시면 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키워드를 여러 개를 이렇게 테니스 공을요. 원장님들 손이 각자 사이즈가 다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 3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없을 것 같죠? 2개도 잡고 조금 있으면 막 힘들죠. 쥐나죠, 손에. 하나만 잡는 게 좋습니다. 예. 키워드를 여러 개를 넣어 갖고 잡으려고 하면요. 공세개 한 5초는 잡을 수 있겠지만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요. 예. 그래서 키워드를 한 번에 한 개씩 잡고 그 키워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학년 누구라고. 예. 그러면 엄마들은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거에 해당하는 엄마. 대신 그러면 오늘 둔천초였으면 만년하고 새로남초 엄마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다음번에 다른 포스팅에서 터치해드리면 되고요. 그렇게 3개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자, 첫 소제목은요. 이 철저한 복습이라고 소제목을 잡으셨는데요. 막상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등원하는 과정하고 학습 준비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꼼꼼하게 복습하는 내용이 조금 나와요. 예. 이게 글을 쓰다 보면 저도 아주 쉽게 이렇게 되는데요. 소제목과 내용이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매치가 안 되면요. 소제목을 바꿔주세요. 예.
소제목을 오히려 등원과 학습 준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처음에 의도한 게 있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글이 갔는데 읽어보니까 글이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제목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중간에 그리고 이 만년윤쌤도 제가 보니까 필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글이 줄줄줄 나오세요. 예, 단락이 길어요. 단락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깁니다. 예, 이렇게 길어지죠. 이럴 때는요, 중간에 엔터를 한번 더 넣어서 아예 블럭으로 하나를 띄워버리세요. 예, 한 줄 빈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어진 상태에서는 한 줄 띈 다음에 핵심 내용이 하이라이트 처리를 색깔을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셔야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백 링크를 여기도 그렇죠? 네, 이 부분 마찬가지예요. 한 줄 더 띄고 핵심 내용의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여기 한 줄로 한 줄로 압축해 갖고 두 번째 거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년윤 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마리쌤. 포일초 100원 중에 1대1 과외가 마리쌤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그 과제한 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주신 건데요. 네, 이것도 뭐 사용 가능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열공줄공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뭐 만약에 열공줄공 사진이 없다면 뭐 사용하실 만하긴 해요. 그러나 아마 마리쌤한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바 열공줄공 사진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보니까요. 내용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인용구 박스에 설명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도 가면은 인용구 박스에 설명하셨어요. 보니까 주로 설명을 인용구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스타일로 글을 쓰셨어요. 네. 그 설명은 그냥 일반 문구로다가 이런 스타일로 써주시고 인용구 박스 안에는 소제목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예고를 해주시고 본 게임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다른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마리쌤 것도 보면은요. 등원과 학습 준비, 본학습, 1대1 코칭, 하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순서로 내가 말을 할 거야 라고 처음에 예고 소제목 하나 넣어주시고 그 소제목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주의 깊이 계속 읽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링크가 그렇죠. 함께 보면 좋은 글은 조금 글자를 크게 해갖고 잘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장 링크로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톡톡도 추가하면 더 좋죠? 수고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아울리만 보겠습니다. 원문동의 과천영어학원 같아요. 키워드는요. 썸네일 이쁘네요. 잘하셨고요. 서체와 줄바꿈. 뭐 서체는 각자의 개성이지만 사실은 가독성 측면에서 보자면 뭐가 제일 좋다고 했죠? 기본 서체가 제일 좋습니다. 예. 기본 서체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엄마들의 눈이 모두 나의 눈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노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글씨로 가독성 높은 서체로 다 사용해 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쭉 글이 오는데 역시 예고 소제목이 없죠. 오늘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한번 해 주시고 요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내용을 앞에다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주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요거 코퍼스 분석. 이 코퍼스가 뭐죠, 사람들이? 코퍼스가 뭐지? 뭐 야구르트 이름 같기도 하고 뭐 코 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코퍼스가 뭐라는 걸 요걸 뒤에 가면은 이렇게 설명이 여기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 뒤에 있다는 거를 엄마들이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뭔지 궁금해 갖고 만약에 눌렀을 때 클릭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죠. 네이버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주 기능이잖아요. 이게 각주 기능은 블로그 포스팅할 때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눌러가지고 하이퍼링크로 넘어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본문에 간단하게 코퍼스는 뭐다 간단하게 한두 줄로 설명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니까 문장 링크를 하셨는데
되네. 잘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읽을 때는 문장 링크가 안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장 링크 안 걸렸다고요. 그래서 신고했는데 그 사이에 아울님함께서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톡톡도 잘 다루셨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 제가 요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뭔가 기능이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 안 나타나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능이 없는 거라면은 네, 그냥 요거는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헤일리 쌤 거 볼게요. 자, 귀인초 영어 공부 헤일리 쌤. 좋죠, 요거? 네. 자, 소제목 줄바꿈 뭘까요? 소제목에 왜 줄바꿈이라고 했을까요? 아, 이거. 자, 우리 집 앞 영어교실 향촌점 재원생의 하루 일과. 이 줄바꿈이 어색하죠? 어디엔가 엔터 한번 넣어갖고 줄바꿈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전체 내용을 예고하는 소제목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서론 쫙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1번, 2번, 3번을 이야기할 거예요. 라는 걸 미리 한번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케이트라는 아이가 여기 나와요. 보니까 케이트 이야기할 때는요. 어느 학교 몇 학년? 그러니까 귀인초 3학년 케이트. 그러면 귀인초 3학년 엄마들이 눈이 번쩍 뜨여진다는 겁니다. 쭉 내려가면요. 상담 안내 문구가 있어요? 여기 있구나. 예, 여기 있구나. 그렇죠. 자, 상담 안내 문구가 좀 더 이렇게 강조되어서 약간 앞으로 올라오고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상담 안내 문구, 그 다음에 뭐죠? 함께 보면 좋은 글,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톡톡. 그 순서로 매번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QR코드는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르면은 톡톡으로 가는 건지 잘 제가 모르겠는데 이 QR코드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QR코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야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엄마들이 우리 그 블로그 포스팅을 읽을 때 본인 폰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폰으로 내 폰 안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거는 아마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 QR코드를 이렇게 스캔했을 때 뭔가 나타나는 게 있으면 걔를 여기다가 링크로 걸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QR코드는 차라리 이렇게 뭐 아파트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같은데 광고하는 광고지 같은데 놓으면 엄마들이 가다 보고 이렇게 딱 스캔해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더 좋죠.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걸 잘하셨고요. 해시태그 많이 쓰셨는데 이 해시태그는요. 엄마들이 읽다가 이걸 누르고 자, 제가 한번 지금 눌러볼게요. 귀인초 영어 공부인데요. 귀인초등학교 영어를 눌러가지고 헤일리 쌤 거밖에 없네. 어벤져스 게임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시 귀인초 영어학원으로 그러면 귀인동 영어학원 헤일리 쌤 헤일리 쌤 그 귀인동 영어학원에 1등 노출되고 있어. 훌륭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평촌영어학원이나 오전동 뭐 평촌과외 이런 데로 다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해시태그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대1 코칭 세션을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아까 그거 하기로 했죠, 제가. 톡톡. 톡톡 한번 볼게요. 그 톡톡이 아직 붙어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메인에서 요거죠. 네이버 톡톡. 이거 어떤 분이 블로그 포스팅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 네이버 톡톡 하는 방법은 요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링크 우리 노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그 파트너스에서 톡톡 파트너 센터에서 시작하기 눌러가지고 회원 가입해주고 뭐 요건 핸드폰 인증하고 요거까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청한 다음에 1, 2일 정도 검수 기간이 걸리고 검수가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로 검수 완료됐다는 내용이 오죠. 핸드폰 인증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만들죠. 네, 계정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에 설정할 거니까 그냥 건너뛰기 하시면 되죠. 다른 거랑 연결 안 하실 거니까. 그다음에 계정 정보 체크하는데
뭐 사업자, 개인 뭐 원하는 거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개인으로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프로필 작성하고 프로필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1-2일 정도 소요가 되고 사용 승인한다는 문자 알림이 이렇게 오죠. 문자 알림 오면은 설치해서 내 블로그 밑에 이렇게 네이버 톡톡 연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요 순서로 가는 거죠. 어. 자, 요 순서대로 다 했는데도 만약에 안 되시면 그 톡톡 파트너 센터에다가 저걸 보낼 수 있거든요. 그 문의를 보낼 수 있는데 네이버가요, 생각보다, 자, 공유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안 친절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톡톡 뭐 쓰면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뭐 보내고 이러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장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력을 막 투입해 갖고 신속히 응대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슬로우합니다. 천천히 옵니다. 그러나 기다리니까 오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문의를 남겨 놓으셨다가 만약에 한 3-4 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면 지난번에 문의를 남겼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아서 한 번 더 남깁니다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넣어 보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언젠가는 톡톡은 달아야 됩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남겨 놓으신 거 한번 뭐가 있나 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신 거 있고요. 아까 줄리 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네. 네, 특별히 안양 동편. 네. 다음 과제에 대해서 참고 포스팅 보내주시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막막 네, 막막하죠. 근데 그 막막함이 그 한 번은 넘어서야 될 고비이긴 합니다. 예, 매번 쓸 때마다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구성 가이드라는 거를 하나 좀 간단하게 거기다 적어 드리긴 해요. 근데 음 그런 게 있어요. 이 블로그 포스팅이 한 10 개의 요소가 들어 있는 거라면은 거기를 한 8 개가 채워져 있는 거를 받으면은요, 원장님의 몫이 한 2 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굉장히 원장님의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한 2 개나 3 개가 채워져 있는 거를 받아 가지고 7 개, 8 개를 채우면은 같은 주제로 같은 구성으로 써도 각자가 다 자기 색깔을 내면서 자기의 향기를 품어내게 돼요. 엄마들은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게 본사가 어떤 제공한 템플릿을 갖다가 여기다가 아주 쉽게 그냥 척 갖다 붙인 글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생각을 넣은 글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요, 보고 그 약간이라도 전문 용어로 이 공장 냄새라고 하는데, 즉 본사가 제공한 거 그냥 쓴 거, 공장 냄새가 나는 글은요 그냥 믿고 거릅니다. 그냥 믿고 그 글만 걸으면 좋은데 이 블로거 자체 이 블로거 자체를 그냥 패스해 버리면 다음부터 다시는 안 온다는 거죠. 이웃을 그냥 끊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어우 진짜 맛집인 줄 알고 가서 계속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밀키트였어. 사실 밀키트를 맛집으로 속는 바보는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약간 입맛이 둔해 가지고 속고 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밀키트였어. 내가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였어. 그러면 거기 가세요? 비싼데? 안 가죠. 예. 그래서 고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장님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만 좀 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1:1 세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적용해 보시면은 짜임새는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번 과제는 참고로 어 내가 사랑하는 학생, 내가 아끼는 학생, 원생, 뭐 대략 그런 컨셉이에요. 즉 우리 학원의 어떤 아이를 자랑하는 컨셉이에요. 예. 근데 왜 자랑할까요? 예, 자랑하는 이유는요, 물론 걔가 이뻐서 자랑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도 훌륭하게 영어를 잘하고 습관이 똑바로 잡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으니까 상담하러 오세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관점은 항상 잊지 마시고 네, 고런 주제로 포스팅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동편 원장님, 제가 조금 가이드 구성 가이드는 네, 이번에도 넣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Q&A 한 5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채팅방에다가 Q&A 쓰셔도 됩니다. 화면 못 켜신 분들은. 네, 딱히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휴가 와중에도 이렇게 포스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휴가 또 마치셨으면, 혹은 아직 지금 휴가 기간인 분들도 있을 텐데, 휴가 기간인 분들은 즐거운 휴가 잘 보내시고, 마치신 분들은 다시 운동화끈 딱 묶고, 네, 사업 모드로 잘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회의실 종료하겠습니다.